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4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 4월 28일의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날에는 다 스며들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한 영웅이 태어난 날입니다.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그분의 충성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에 받아들여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날입니다. 1545년 4월 28일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자주자립, 또 정의, 애국, 애민, 창조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심어주셨던 그런 영웅 이순신의 삶, 이 시대의 진정으로 요구되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겼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환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웅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진정한 충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향한다라고 하는 정신과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백성들을 지키고자 애썼던 진정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도요, 결과적으로는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연합이라고 모여서 어떤 의혹들을 주변에 뿌리고 있는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진짜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돈 참 좋은 그런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어르신이라면 돈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모임들을 마구 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머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 아파요 바르면 안 아픈 안 아파게 운동 후 등산 후 안 아파게 발라줘요. 택시기사 아저씨들 안 아파게 로피로 풀죠. 허리에 살짝 어깨에 살짝 발라줘요. 랄랄라 안 아파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김성수의 오늘 4월 28일 순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긴급하게 진짜 인터뷰 마련해봤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예고해 드린 바대로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인데요.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 요즘 좀 가치관의 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어버이 연합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시위들이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위법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실제로 이제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한 활동가 연결을 해서 이 어버이연합의 행태, 의혹, 이 심각성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가산책을 통해서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하고 전화로 연결해서요. 지금 어제죠. 그 일본이 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대통령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그 현장에서는 제대로 뭔가 비춰지고 있지 못하는지 이런 것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뉴스 브리핑에서는요. 전월세 치솟고 있는 가격들 왜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건지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시사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르신들이 모여서 어떤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정경련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정부 부서와 또 산하기관에서 지원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의 이름 여러분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5글자죠. 사실은 굉장히 고귀한 그런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데요. 맞춰주신 분께는 동요 콘서트 구름빵 티켓, 가족권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 같이 가셔서 온 가족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티켓이거든요. 맞춰만 주신다면 바로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서 선물해 드리겠고요. 스트리밍이라든가 다운로드도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답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으면 어린이 달에 동요 콘서트 온 가족이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대학로의 예술극장 남마물에서 진행되는 동요 콘서트 구름빵 티켓 4장 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일아 아나운서와 뉴스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가 박지원 의원에 대한 얘기네요.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되더니 첫 일성이 대통령이 요청할 땐 새누리당에게 국회의장도 허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어제 합의 추대됐습니다. 2010년 민주당, 2012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뒤 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원내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 스스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게 지난 3년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남은 임기 2년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장을 우리에게 협력해달라고 요청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에 따라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바람직하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외환위기 때 우리가 받지 않았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20대 국회는 3당인 국민의당이 선도정당으로 역할을 해서 생산적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5월 중 개원 협상을 마치고 6월 임시국회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보온병 시장이죠. 전액 시예산으로 부부 동반 유럽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부인과 함께 유럽으로 출장 가면서 부인의 경비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시장과 부인은 모두 2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어제 창원시에 따르면 안 시장 부부는 지난 16일에서 24일 8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시와 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유럽의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입니다. 출장에는 안 시장 부부 외에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구명순 대외협력관을 비롯해 공무원 등 8명이 동행했습니다. 출장비는 총 4,400여만 원, 이 중 안 시장이 1,150만 원, 부인은 858만 원으로 전체 출장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안 시장 부부는 비즈니스석, 다른 공무원들은 이코노미석으로 다녀왔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주위에서 서양의 경우 우호 친선도시 협정을 맺을 때 부부 동반을 하는 것이 관례라 하고 직원들도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해서 간 것이다며 지난해 중국에 갔다 올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해줬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시장은 또 행자부 등의 질의에 문제가 된다면 경비를 반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이분 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원래요, 제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 예산 하나하나 쓰는 것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부 다 행자부에 물어보고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을 했거든요. 그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들키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 정말 부끄럽고요. 정말 이런 변명이 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스스로 그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서 좀 맞는 것인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또 방역 당국이 구설수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경유한 병원을 잘못 알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방역에서는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기본적인 병원명조차 헷갈린 겁니다. 오늘 365MC병원과 질본에 따르면 질본은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환자가 방문한 병원인 365 열린의원을 비슷한 이름의 병원인 365MC병원으로 잘못 알렸습니다. 365MC병원은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해당 환자는 실제로는 이곳이 아니라 같은 노원구에 있는 동네 의원인 365 열린의원을 방문했었습니다. 365MC병원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 이 환자의 방문 이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비만 클리닉을 전문으로 알고 있는데 발열 증상 등을 보이는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심합니다.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에서 역사 교과서 위안부 내용을 포함하는 걸 지지한다.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의 역사교과서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교육위원회는 26일 밤 정기 전체회의에 이어 특별회의를 열어 이런 결의안을 토의한 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5월 중순에 심의를 거쳐 결정될 캘리포니아 교과서 커리큘럼 개정안을 지지하며 특히 위안부 관련 내용을 주 전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10학년 교과서에 포함시키려는 주 교육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를 참관한 손성숙 CJ 교육위원회 공동의장은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공청회에 나타나 거짓 주장을 계속 펴왔다며 5월에 주 교육부가 개정안 심의를 할 때까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은 주 교육과정 개정과 별도로 시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중고교 과정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예. 마지막 뉴스입니다.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라고 지목이 됐네요. 근데 한국은 66위 부분 자유국에 불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어제 발표한 2016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 조사에서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이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와 쿠바, 벨라루스 등 9개국도 총점 90점 이상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가 9점으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고 벨기에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이 11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21점으로 28위에 올랐고 한국은 33점으로 66위에 그치면서 2011년 이후 6년째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언론 자유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살면서 언론 자유를 온전히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아나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오늘의 인터뷰는요. 서울 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신용규 총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바쁘신데도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어버이 연합에게 정경련에 5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이 됐고 그 외에도 통일부라든가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돈이 지원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KBS 조우석 이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시민사회단체한테 기업이 돈 준다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지원금을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기업이나 혹은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관련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법률에 의거해서 그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로부터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그렇죠. 이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예. 기본적으로 그게 후원금이든 기부금품이든 아니면 지원금이든 용어는 다릅니다만은 예. 일체 수수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위반하게 되면 이제 벌칙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의
그 벌칙을 받게 되어 있는 게 현 규정이지요. 그러면 그 규정대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그 어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뭐 꽤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예.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정부가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모집 사용 계획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 예컨대 모집자의 성명, 주소, 예. 연락처, 예. 사무소, 뭐 예. 목적, 예. 모집금품의 종류나 예.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왜곡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건 저희 그 사회복지 혹은 또 시민단체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불편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네. 그 뉴스의 보도들에 보면 뭐 시사 저널의 보도도 그렇고 JTBC의 보도도 그렇고 한번 살펴보면은 정경련에서 전국 경제인 연합에서 네. 구체적으로 뭐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네. 공모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해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공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돈이 또 어버이연합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베델복지재단이라는 데로 돈이 갔다가 그 돈이 다시 들어오는데 베델복지재단은 지금 사무실도 없고 뭐 사실 직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단체라는 거죠.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돈이 알고 있습니다. 흘러들어갔을 때 이게 정상적인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그거는 심각한 위법 상황이라고 보아지고요. 예. 정경련이 이제 공모 여부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데 사실은 공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버이연합에게는 이 지원금이 가야 할 지원금 소위 기본품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예. 여기에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곳인데 아하. 그게 그런 됐다는 것이고요. 지원 자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품을 모집하겠다라고 등록된 기관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기관이 아닌데 보조금이 간 것은, 그러니까 지원금이 간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은 그런 단체가 아니군요. 지금 어버이연합이 제가 알기로는 예. 법인도 아니고. 법인도 그리고 아니고. 기본품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등록단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임의단체인 거잖아요. 임의단체죠. 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정경련이라고 하는 공조직에서 예. 특정 개인에게 공모 여부 관계없이 예. 지원금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법인 형태를 갖고 있는 이 단체를 예. 그 단체를 통하여 이제 지원됐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저희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재위탁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위탁. 정보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예. 다시 다른 데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 예. 위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편법으로 돈을 그런 식으로 빼돌리거나 하지 못하게끔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요. 예. 그것들은 뭐 시군구가 예. 혹은 또 광역시에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됐다는 것, 예. 이런 것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보수 논객이나 뭐 보수적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니 기업이 어려운 단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누구를 도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뭐 돕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것이 이제 공조직에서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예. 돈을 받는 자가의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웃집 어려우니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개인 간의 그런 돈거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조직의 단체가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에게 예. 이 단체에게 지원을 한 건데 예. 이 단체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무시된다라고 한다면 그 임의단체로 예컨대 친목회 무슨 동문회 향후회 이런 데에서 예. 특정 기업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예. 혹은 또 기본품을 모집하여 예.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 한다고 했을 때에 예. 실제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법률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예. 그걸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예. 통제도 하고 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보면 지금 무료 급식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어떤 네. 정파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끊어버렸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전경련을 통해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무료 급식이니 하는 그런 활동들 우리 총장님께서도 많이 해보셨죠? 네네. 예. 그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것도 예. 예컨대 정부 혹은 또 공조직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예. 누구나 개인이나 무료급식 할 테니 나한테 돈 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무료급식이 등록이 안 돼 있는 단체가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종교기관에서 대부분 하는 경우입니다. 예. 종교기관은 예컨대 우리 뭐 교회 혹은 성당 사찰 이런 데에서 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 목적,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개인들이 모여 있는 임의단체에게 예. 정부가 서울시가 뭐 그 정치적 이유 그런 걸 떠나서 예.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 그렇다고 그게 뭐 근데 국가에 무슨 재난 사태가 났다든지 갑자기 예. 그 홍수 피해가 나서 예.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지원한다 이런 건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특례 그 경우가 아닌데 예. 무료급식을 하는데 지원을 개인에게 한다? 그거는 저희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맞지도 않는 거고 예.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그 신용규 총장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어디에 특정 정당이라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데에 치우치지 않으시는 그런 단체이고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의 단체 활동들 해온 그런 어떤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내용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같고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게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또 예. 그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예.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거에 관련해서 위법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 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기존에 있는 법률 자체가 이제 무색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특정 개인들이 뭐 정치적 목적이 됐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 됐든 간에 허위로 예컨대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용하는 것들이 용인되는 아하. 그러한 불합리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희 같은 단체도 예. 한 3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뭐 조그만 단체이지만 예. 저희도 기재부에 정확하게 기부금품 모집하는 그런 단체에 등록을 했고 예. 그 회원들의 회비를 다 받으면 예.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다 발급하고 예. 또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 이런 절차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조직인데요. 세상에 여고연합이라고 하는 조직 같은 큰 조직들이 예. 그런 절차들이 무시됐거나 아니면 뭐 생략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죠. 세상에 밥 한 끼 먹을 때 몇천 원 썼느냐 갖고도 나중에 굉장히 물론입니다. 심각하게 지적받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뭐 뭉칫돈을 갖다가 써놓고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 그것도 개개인들에게 시위에 참여했다고 2만 원씩 뚝뚝 떼준다는 거. 이건 밥값으로 영수증을 낸다면 몰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 아닙니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탬이 네네. 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용규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